서울의 밤은 유난히 춥고 습했어요. 비가 내리는 거리를 오토바이로 달리며 형식이는 마지막 배달 주문을 확인했어요. 34살, 원래는 유명한 건설 회사에서 설계 엔지니어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최근 경제 불황으로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실직했어요. 그 후로 배달 기사로 일하게 됐죠.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지만 수입은 변변치 않아요. 손가락이 얼어붙을 만큼 차가운 비바람 속에서 헬멧을 쓰고 달리다 보면 피곤함이 온몸을 짓누르곤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방에 든 음식 상자가 비에 젖지 않게 조심하면서 형식이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 엑셀을 밟았어요. 집에 가면 아내 미나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생각으로 버티는 거예요. 미나와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됐어요. 처음 만났을 때 미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밝고 야심찬 여자였어요. 형식이는 그녀의 미소에 반했죠. 오빠, 오늘 커피 맛있게 드세요. 하며 웃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결혼 후 미나는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도 항상 더 나은 삶을 꿈꿨어요. 명품 백을 사달라고 조르거나 해외여행 사진을 보며 우리도 가자라고 말하곤 했어요. 형식이는 그럴 때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곧 좋아질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요즘은 그 말이 빈말처럼 느껴져요. 특히 최근 3개월 동안 미나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출장 간다고 하면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부산으로 가래 하거나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이야라고 핑계를 대면서요. 처음엔 믿었지만 점점 의심이 생겼어요. 미나는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두고 형식이가 가까이 다가오면 바로 화면을 끄곤 했어요. 한 번은 밤늦게 들어온 미나에게 어디 갔어? 하고 물었더니 왜? 의심해 하며 짜증을 냈어요. 형식이는 그냥 아니 피곤해서 그런가 봐 하고 넘겼지만 가슴속에 불안이 쌓여갔어요. 그날 밤 형식이는 비를 뚫고 마지막 배달을 마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라면 하나 사 먹었어요. 집에 들어서자 미나는 이미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늦었네? 형식이가 말하자 미나는 고개도 안 들고 응이라고만 대답했어요. 형식이는 젖은 옷을 벗고 샤워실로 들어갔어요. 뜨거운 물줄기가 몸을 때리자 하루의 피로가 조금 풀리는 듯 했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미나는 이미 방으로 들어간 후였어요. 형식이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 옆에 누웠어요. 미나의 등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오늘 어땠어? 하고 속삭이듯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잠든 척하는 건지 정말 피곤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형식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청했어요. 창밖으로 비소리가 들려오고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섞여 들었어요. 서울의 밤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형식이는 일찍 눈을 떴어요. 6시 반쯤 됐을 거예요. 앱을 켜보니 새로운 주문이 들어와 있었어요. 보통 아침 주문은 커피나 간단한 음식인데 이번 건 좀 달랐어요. 비싼 레드와인 한 병과 신선한 과일 바구니를 고급 서비스 아파트로 배달하라는 거예요. 그 아파트는 강남 쪽에 있는 곳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거기선 종종 사적인 파티나 모임이 열린다고 소문났어요. 형식이는 보통 그런 주문을 피했어요. 이상한 사람들과 엮일까봐 또는 팁이 적을까봐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꼭 이 주문을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왜지? 그냥 무시할까? 하고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 버튼을 눌렀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했어요. 아침 공기가 차갑고 거리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신호등에서 멈추자 옆 차에서
커플이 웃으며 대화하는 게 보였어요. 형식이는 헬멧 안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복도는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려 있고 공기가 향수 냄새로 가득했어요. 지정된 호실 앞에 서서 벨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안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미나였어요. 그녀는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목걸이가 반짝이고 머리는 우아하게 올려 묶었어요. 형식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미나야. 여긴 왜? 하고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미나는 눈을 찌푸리며 형식이를 노려봤어요. 배달 왔어? 빨리 주고 가.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리고 미나 옆에 서 있는 남자가 보였어요. 키가 크고 근육질 몸매에 세련된 수트 차림이었어요. 그 남자는 재환이었어요. 지역에서 체육관 체인을 운영하는 유명인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수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예요. 재환은 미나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서 있었어요. 형식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어요. 얼마야? 여기 돈. 재환이 지갑을 꺼내 현금을 세기 시작했어요. 형식이는 손이 떨려서 와인병과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어요. 미나는 그걸 받아들며 팁은 그냥 가져. 빨리 가봐라고 말했어요. 그 말투가 너무 냉정해서 형식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돈을 받는 순간 미나의 손가락이 스치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왔어요. 하지만 그건 아픔이었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재환이 미나를 끌어안고 키스하는 모습이 살짝 보였어요. 형식이는 엘리베이터로 돌아가 버튼을 누르고 벽에 기대서 주저앉았어요. 다리가 풀려서 일어나기 힘들었어요.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중얼거렸지만 현실이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비처럼 흘렀어요. 헬멧 안에서 소리를 죽여 울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는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봤어요.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며칠이 지났어요. 형식이는 그 충격으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미나는 그날 이후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자로 오늘도 늦어라고만 보냈어요. 형식이는 기다리다 지쳐서 혼자 술을 마셨어요. 소주 한 병을 비우며 미나와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결혼식 날 미나가 영원히 사랑할게라고 속삭이던 그 순간. 하지만 이제 그건 먼 이야기예요. 결국 미나가 돌아왔어요. 밤 11시쯤 문을 열고 들어오며 피곤해라고 중얼거렸어요. 형식이는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아봐. 할 말 있어. 형식이가 말하자 미나는 한숨을 쉬며 앉았어요. 그날 그 아파트에서 본 거. 그 남자 누구야? 형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나는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봤어요. 재환이야. 나랑 만나는 사람이야. 그 말에 형식이는 숨이 막혔어요. 맞나?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부부잖아. 형식이가 소리쳤지만 미나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계속 말했어요. 이제 지쳤어. 너랑 사는 게 재미없어. 매일 똑같아. 돈 벌어오는 기계 같아. ATM처럼. 미래도 없고 꿈도 없어. 재환이는 달라. 나한테 진짜 삶을 주고 성공할 수 있게 해줄 거야. 미나의 말은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형식이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럴 수 없어. 우리 5년을 어떻게 하고 중얼거렸지만 미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혼하자. 변호사한테 서류 준비시켰어.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형식이는 그걸 보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밤 형식이는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미나는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출근하듯 나갔어요. 형식이는 서류를 펼쳐봤어요. 이혼 합의서, 재산 분할, 모든 게 이미 정리돼 있었어요. 이틀 후 미나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형식이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사인했어요. 이게 끝이야? 하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미나는 고마워. 잘 지내라고만 말하고 사라졌어요. 형식이는 빈집으로 돌아왔어요. 미나의 옷장엔 그녀의 물건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하나씩 치우며 눈물이 떨어졌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어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형식이는 창가에 앉아 비를 바라봤어요. 가슴이 텅 빈 기분이었어요. 그날부터 형식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그건 아직 시작일 뿐이었어요. 미나가 짐을 챙겨 나간 후 형식이는 며칠 동안 집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빈 침대가 보이고 저녁에 돌아오면 텅 빈 부엌이 기다렸어요. 미나의 향수 냄새가 아직 방에 배어 있어서 형식이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어요. 처음엔 그냥 울기만 했어요. 소주를 마시며 TV를 켜놓고 앉아있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고 중얼거리다 잠들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췌해 보였어요. 뺨이 홀쭉해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어요. 그 순간 형식이는 문득 생각했어요. 그냥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순 없어. 미나와 재환에게 받은 치욕을 그대로 돌려줘야 해. 폭력은 안 돼. 법을 어기지도 않을 거야. 그냥 그들이 나처럼 외롭고 사회에서 고립된 기분을 느끼게 할 거야. 그게 공평해. 형식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컴퓨터를 켰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결심이 서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날부터 형식이는 재환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뒤지며 재환의 소셜미디어를 샅샅이 훑었어요. 재환은 지역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체육관 체인을 여러 군데 운영하고 온라인으로 피트니스 컨설팅을 팔아요. 비싼 세미나도 열어서 부유한 고객들을 모으곤 했어요. 특히 여성 고객들이 많았어요. 댓글을 보니 재환 오빠 덕분에 몸매가 달라졌어요. 하며 칭찬이 쏟아졌어요. 형식이는 그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이런 놈이 미나를 하고 이를 갈았어요. 재환의 일상을 파악하려고 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매일 확인했어요. 아침에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사진, 저녁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동영상, 미나와 함께 찍은 사진도 슬쩍 올라와 있었어요. 형식이는 그걸 캡처하며 분노를 삼켰어요. 돈이 별로 없었지만 형식이는 통장에 남은 돈을 거의 다 털어서 재환의 메인 체육관에서 프리미엄 컨설팅 패키지를 샀어요. 한 달에 수백만 원짜리 코스예요. 이 돈으로 복수할 기회를 사는 거야 하고 자신을 설득했어요. 다음 날 체육관에 처음 갔어요. 로비에서 재환을 멀리서 봤어요. 재환은 고객들과 웃으며 인사하고 있었어요. 형식이는 고개를 숙이고 등록을 마쳤어요. 체육관 생활이 시작됐어요. 형식이는 매일 아침 7시에 도착해서 운동을 했어요. 처음엔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헉헉대며 러닝머신을 뛰었어요. 재환의 수업 시간에 맞춰서 참석했어요. 재환은 강의실에서 오늘은 코어 트레이닝. 다들 따라와요. 하며 활기차게 지도했어요. 형식이는 뒤쪽에 서서 재환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재환은 여성 고객들에게 특히 친절했어요. 한 여자가 이 자세가 맞아요? 하고 물으면 재환이 다가가서 직접 교정해주며 좋아요.
그렇게 라고 말했어요. 형식이는 그 모습을 보며 미나를 떠올렸어요. 미나도 이렇게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한 달 동안 형식이는 재환의 일과를 파악했어요. 월요일엔 본사 미팅, 수요일엔 온라인 세미나, 금요일엔 파트너사와 저녁 모임. 재환의 지인들도 알게 됐어요. 한 명은 부동산 투자자, 다른 한 명은 마케팅 회사 대표. 형식이는 체육관 카페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재환 씨, 다음 프로젝트는 언제야? 하고 물으면 재환이 곧 발표할게요. 기대하세요. 하며 웃었어요. 형식이는 노트에 그 모든 걸 적었어요. 밤에 집에 돌아와서 복습하듯 읽으며 계획을 세웠어요. 피곤했지만 이게 복수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니 힘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밤 체육관이 문을 닫을 무렵이었어요. 형식이는 늦게까지 운동하다가 탈의실로 들어갔어요.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는데 옆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재환이었어요. 그는 핸드폰을 들고 통화 중이었어요. 미나야, 왜 또 전화해? 나 바빠. 재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형식이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미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재환의 대답으로 상황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 관계? 진지한 거 아니었잖아. 그냥 재미로 만난 거지. 너 이혼했으니까 좋다고 했어? 이제 그만해. 재환이 웃으며 말했어요. 형식이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재환이 계속했어요. 나 지금 다른 여자들 만나고 있어. 영향력 있는 사람들. 너처럼 평범한 애랑은 안 돼. 기대하지 마. 그의 말투가 너무 비열해서 형식이는 주먹을 쥐었어요. 알았어? 그만 전화 걸어. 재환이 통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형식이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이미 통화가 시작된 후라서 중간부터였지만 핵심은 다 담겼어요. 재환이 옷을 입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 형식이는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선명하게 들렸어요. 이게 증거야. 형식이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쥐었어요. 탈의실을 나서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녹음을 여러 번 들었어요. 미나의 목소리는 안 들렸지만 재환의 말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형식이는 컴퓨터에 파일을 백업하고 다음 계획을 생각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형식이는 그 녹음 파일을 들으며 밤을 새웠어요. 재환의 차가운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기대하지 마. 그 말이 미나에게 얼마나 아플지 상상하니. 형식이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걸 이용할 때가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체육관으로 가는 길에 형식이는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체육관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접근할 거예요. 그들은 재환의 고객이자 파트너들이에요. 한 명은 은행 지점장, 다른 한 명은 패션 브랜드 대표. 형식이는 지난 한 달 동안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요즘 운동 어때요? 하고 물어보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이제 그 친분을 이용할 차례예요. 체육관에 도착해서 로커에 짐을 넣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재환의 수업이 없는 날이라 여유로웠어요. 운동 후 카페에서 지점장인 수민 씨를 만났어요. 수민 씨, 오늘도 열심히 하시네요. 형식이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수민 씨는 땀을 닦으며 네, 형식 씨도요. 같이 커피 한 잔 할래요? 하고 물었어요. 형식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페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형식이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수민 씨, 제가 최근에 힘든 일을 겪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수민 씨의 눈이 커졌어요. 아, 정말요? 그게 왜요? 형식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날 아파트에서의 일을 털어놓았어요. 배달을 갔는데 문을 열어보니 아내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재환 씨가 팔을 두르고 있었어요. 형식이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수민 씨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재환 씨요? 그럴 리가. 그는 항상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던데. 형식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아내가 저를 ATM처럼 취급하며 이혼했어요. 재환 씨가 꿈을 준다고 하면서요. 수민 씨는 한숨을 쉬며 그럴 수가. 조심해야겠네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형식이는 더 나아가 재환 씨가 그런 식으로 유부녀나 관계 있는 여자들을 유혹하는 것 같아요. 제 경우만이 아닐지도 몰라요. 하고 살짝 암시했어요. 거짓은 없었어요. 그냥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한 거예요. 수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요. 주변에 조심하라고 말할게요. 라고 했어요. 형식이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날 이후 형식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패션 브랜드 대표인 지은 씨를 만난 날 샤워 후 탈의실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지은 씨, 요즘 바쁘시죠? 형식이가 물었어요. 지은 씨는 웃으며 네, 쇼 준비 중이에요. 형식 씨는 어때요? 형식이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어요. 저는 최근 이혼했어요. 아내가 재환 씨와 하고 시작했어요. 지은 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재환 씨? 우리 파트너인데. 정말요? 형식이는 세부적으로 설명했어요. 아파트 문 앞에서 미나가 드레스를 입고 서 있던 모습, 재환이 돈을 주며 비웃던 미소, 그리고 아내가 팁 가져라고 하면서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지은 씨는 동정 어린 눈으로 형식이를 봤어요. 너무 안 됐어요. 재환 씨가 그런 사람일 줄이야. 형식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재환 씨가 여성 고객들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제 아내처럼요. 지은 씨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알려줄 사람들한테 말할게요. 라고 했어요. 형식이는 감사하다고 말하며 자리를 떴어요. 이렇게 하나씩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체육관 안에서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재환 씨, 유부녀랑 엮였대. 고객들 이용하나 봐. 형식이는 멀리서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며칠 후 형식이는 더 강력한 카드를 꺼냈어요. 친해진 몇 명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먼저 체육관의 마케팅 담당자인 태호 씨를 만났어요. 운동 후 주차장에서 기다리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태호 씨, 재환 씨에 대해 들은 소문이 있으세요? 형식이가 물었어요. 태호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요즘 이상한 이야기들이 돌던데요. 형식이는 핸드폰을 꺼내 이걸 들어보세요. 재환 씨가 제 아내에게 한 말이에요. 하고 재생했어요. 재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우리 관계? 진지한 거 아니었잖아. 그냥 재미로 만난 거지. 이제 그만해. 태호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진짜예요? 형식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탈의실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재환 씨의 진짜 모습이에요. 밖에서는 프로페셔널하지만 속으로는 태호 씨는 파일을 복사해 달라고 했어요. 이건 충격적이네요. 주변에 공유할게요. 형식이는 조심스럽게 부탁해요. 하지만 조용히요. 라고 말했어요. 태호 씨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 파일이 퍼지자 소문이 더 커졌어요. 여성 고객들이 재환 씨 PT 취소할게요.
하며 예약을 바꿨어요. 한 여성이 그런 사람한테 돈 주기 싫어요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재환의 세미나 참가자도 줄었어요. 파트너사에서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어요. 형식이는 체육관에서 그 변화를 느꼈어요. 재환의 수업에 사람이 적어지고 그의 미소가 점점 굳어갔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형식이는 여전히 체육관에 다녔어요. 그날은 저녁 늦게 운동 중이었어요. 러닝머신을 뛰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재환이었어요. 그는 형식이를 보며 우리 전에 본 적 있나요? 낯이 익은데 하고 물었어요. 형식이는 천천히 러닝머신을 멈추고 모자를 벗었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내렸어요. 재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너, 그 배달원, 재환이 중얼거렸어요. 형식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날 아파트에서 만났죠. 재환의 눈에 분노가 스쳤어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네가 소문을 퍼뜨린 거야? 뒤에서 헛소리 짓거리고 다니는 거? 형식이는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헛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본 그대로예요. 아내가 당신과 함께 있는 걸 봤고 그 후 이혼했어요. 재환은 이를 갈며 그게 왜 내 탓이야? 네 아내가 선택한 거지. 형식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당신의 행동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저는 그냥 그걸 알린 거예요. 재환은 주먹을 쥐었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참았어요. 이 새끼가 나한테 왜 그래? 형식이는 눈을 마주치며 당신이 제게 한 대로요. 그날 당신의 시선, 그 미소, 그걸 느껴보세요. 재환은 얼굴이 붉어지며 자리를 떴어요. 그 후 재환은 형식이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체육관 뒤편의 작은 방이었어요. 문을 닫고 재환이 소리쳤어요. 네가 뭔데 나를 망치려고 해? 아내 뺏긴 게 분해서? 그는 비웃으며 패배자처럼 굴지 마. 네가 못난 탓이지. 형식이는 자리에 앉아 재환을 똑바로 봤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안정됐어요. 분노는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파괴하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 행동이 스스로를 파괴한 거예요. 재환이 코웃음을 쳤어요. 뭐? 녹음? 그게 증거라고? 형식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당신의 진짜 목소리예요. 미나를 버리는 그 말투. 사람들이 그걸 듣고 실망했어요. 재환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미나? 그 여자 때문에? 그냥 장난이었어. 형식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는 그 장난으로 가족을 잃었어요. 당신은 그걸로 명성을 잃는 거예요. 사회에서 고립되는 기분, 배신당하는 느낌, 치욕. 그걸 느껴보세요. 재환은 책상을 치며 끝내자. 당장 나가 하고 소리쳤어요. 형식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네, 제 계획은 끝났어요. 공평해졌어요. 문을 열고 나가며 형식이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기억하세요. 사람에겐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해요. 재환은 문을 쾅 닫았어요. 형식이는 체육관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가슴이 가벼웠어요. 형식이는 체육관 문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밤 공기가 선선하고 거리엔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별이 드문드문 보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니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재환과의 대화가 끝나자 형식이는 더 이상 그곳에 갈 이유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체육관 멤버십을 취소했어요. 앱에서 취소 버튼을 누르자 확인 메시지가 떴어요. 정말 취소하시겠습니까? 형식이는 망설임 없이 예를 눌렀어요. 그 후로
체육관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다니며 익숙한 거리를 달렸어요. 비가 오는 날엔 레인코트를 입고 더운 날엔 물병을 챙겨서요. 집에 돌아오면 간단히 밥을 해먹고 TV를 켜놓고 앉았어요. 미나의 빈자리가 여전했지만 이제 그 빈자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타 마시며 창밖을 보는데 서울의 빌딩들이 여전했어요. 형식이는 거울을 보며 오늘도 가자 하고 중얼거렸어요. 배달 앱을 켜고 주문을 받았어요. 첫 주문은 카페에서 픽업하는 커피였어요. 가게에 도착해서 주문번호 457번요 하고 말하니 직원이 웃으며 건네줬어요. 형식이는 그걸 가방에 넣고 목적지로 향했어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스치며 지나가다 보니 세상이 여전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피곤한 몸으로 하루를 마무지며 형식이는 소파에 앉아 맥주 한 캔을 땄어요. 이제 괜찮아 하고 속으로 말했어요. 이혼한 지 넉 달이 지났어요. 그날 오후 형식이는 배달 중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번호를 보니 미나였어요. 형식이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벗었어요. 여보세요? 하고 받자 미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형식아. 나 미나야. 그녀의 목소리가 약하고 조심스러웠어요. 형식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야? 미나는 한숨을 쉬며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카페에서 형식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 카페는 예전에 둘이 자주 갔던 곳이에요. 알았어. 언제? 미나는 오늘 저녁 7시 어때? 하고 물었어요. 형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라고 했어요. 통화를 끊고 형식이는 오토바이를 다시 탔어요. 남은 배달을 마무지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왜 이제 와서? 하지만 호기심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형식이는 집에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청바지에 셔츠, 간단하게요. 카페로 가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미나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예전보다 야위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고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어요. 형식이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어요. 왔어?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 마실래? 하고 물었어요. 미나는 응, 아메리카노라고 했어요. 형식이는 카운터로 가서 주문하고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왔어요. 미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눈을 내리깔았어요. 형식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형식이는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미나는 계속 말했어요. 재환이랑 끝났어. 그 사람이 나를 속였어.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대. 미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수건을 꺼냈어요. 그날 탈의실에서 통화한 거. 네가 들었대? 나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다른 여자들 만나고 있다고. 형식이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알아. 미나는 놀라서 형식이를 봤어요. 어떻게? 형식이는 커피를 마시며 우연히 들었어. 그 후로 사람들에게 말했어. 미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소문이 퍼진 거구나. 재환이 체육관이 망했어. 그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처음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고객들이 재환 씨가 유부녀 유혹한다고 하면서 하나둘 떠났어. 여성 고객들이 PT 취소하고 세미나도 취소됐어. 미나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파트너사들도 계약을 끊었어. 투자자들이 이미지가 나빠라고 하면서 결국 체육관 체인 중 3군데를 닫았어.
재환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소문이 인터넷으로 퍼져서 무리였어. 형식이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환의 미소가 떠올랐지만 이제 그건 먼 일이에요. 미나는 계속했어요. 재환은 나한테 화풀이했어. 너 때문에 망쳤어라고 소리치고 결국 헤어지자고 했어. 나 혼자 남았어.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형식이를 봤어요. 형식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잘못했어. 제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식이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미나를 똑바로 봤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미 마음이 정리됐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나야, 이제 각자 길을 가자. 미나는 울면서 형식이의 팔을 잡았어요. 제발 생각해봐. 우리 5년이었잖아. 형식이는 부드럽게 팔을 뗐어요. 그 5년이 끝났어. 너도 나도 새로 시작해야 해. 그는 카운터로 가서 계산을 했어요. 얼마예요? 하고 물으니 직원이 8,000원이요라고 했어요. 형식이는 돈을 내고 다시 미나 쪽으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형식이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각자 자신의 길을 가는 거야. 미나는 형식아 하고 불렀지만 형식이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카페 밖 거리로 나오니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가며 미나의 울음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자 고요한 공기가 맞이했어요. 형식이는 신발을 벗고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확인하니 미나의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날 밤 그는 창밖을 보며 맥주를 마셨어요. 별이 다시 빛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미나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형식아, 나 시골로 내려갈게. 새로 시작할게. 미안했어. 형식이는 그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보냈어요. 잘 지내. 그게 끝이었어요. 미나는 그 후로 연락이 없었어요. 형식이는 일상에 집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배달을 준비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누볐어요. 한 주문에서 고생하세요라는 메모를 받자 형식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이제 빈집이 덜 외로웠어요. 책을 읽거나 산책을 나가곤 했어요. 주말엔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봤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뛰노는 모습, 커플들이 손잡고 걷는 모습. 형식이는 그걸 보며 나도 괜찮아 하고 생각했어요. 과거의 아픔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 그걸 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며 형식이는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들어왔어요. 그는 눈을 감고 내일을 기다렸어요. 배달 주문이 쌓일 테고 새로운 하루가 올 테니까요. 가슴 속에 평화가 스며들었어요.